우리는 영화 그래비티의 특정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움을 느끼고 정말 우주라는 차갑고 끝없는 공허한 공간에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주에 올라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우주 유영이 너무 기대되시죠? 위험하게 들리지만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우주비행사들은 꽤 자주 하는 일이에요. 지구에서 9to6로 근무하는 일반 직장보다 우주에서 사고가 훨씬 더 무서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과 특수 장비를 통해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비행사들은 헬륨 풍선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우주선의 밧줄로 묶여 있어요. 우주유영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ISS가 멈춰야 할 정도로 큰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ISS가 멈춘다면 지구로 바로 떨어질 거예요. 따라서 우주비행사는 일단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면 새로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궤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첫 번째 우주유영은 나중에 이루어진 우주유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에 수행됐으며 12분 동안 지속됐어요. 두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잠시 우주에 떠서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잘못됐어요. 그의 우주복이 너무 팽창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는 과열을 느끼기 시작했고 우주복에서 산소를 방출해야 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심해 다이버처럼 공기가 부족해지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었죠. 우주선에 다시 타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주선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산소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폭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지구로 돌아왔지만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늑대와 곰으로 둘러싸인 숲에 착륙했습니다. 구조대가 그들을 찾아야 했어요. 외출을 기다리는 동안 듣기에는 별로 고무적인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이후로 수백 명의 우주비행사가 심각한 문제 없이 우주유영에 성공하는 등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니 기운 내세요. 이제 여러분은 거대한 ISS와 함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첫 우주유영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니 경치를 즐기세요. 이동하는 방식을 제어하긴 어렵지만 테더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결합이 풀린 거죠? 여러분은 자신이 임의의 방향으로 떠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무중력 상태인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을 때는 정말 답답해요. 스콧 켈리라는 우주비행사는 그의 저서 인내에서 이 불쾌한 느낌을 묘사했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몸을 돌리고 거꾸로 뒤집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바닷속을 떠다니는 스쿠버 다이버가 어느 방향이 잘못되었고 어느 방향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은 것과 같았어요. 우주에서는 발로 차거나 뭘 휘둘러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 안에서 떠다니며 놀고 장난치는 것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멀리 별들로 가득 찬 끝없는 허공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제 지구대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아요. 각도와 속도가 잘못되면 지구 대기권에 다시 진입해 불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좋지 않죠. 나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우주비행사들을 훈련시킵니다. 다음 단계는 세이퍼라는 비상 제트팩을 작동하는 거예요. 이 도구는 우주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테더 없이도 작은 조이스틱으로 제트팩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요.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의 비디오 게임 플레이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제트팩은 거의 30년 전 우주여행 패키지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가 됐어요. 지금까지의 우주유영 중에 제트팩을 사용해야 했던 우주비행사는 없었습니다. 다시 궤도에 올라 지구 대기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비행하면서 ISS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제트팩에는 한 가지 큰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연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세이퍼에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자, 심호흡하세요. 모든 우주비행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거칩니다.
오래전 나사는 필리핀의 정글에서 아무런 도움이나 보급품 없이 혹독한 훈련을 거친 시험 조종사 중에서 우주비행사를 선발했습니다. 이후에는 우주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 환경과 수중에서 야외 훈련을 하는 특별한 훈련 체계를 도입했어요. 오늘날 우주비행사들은 어려운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집중력과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팀으로 일하도록 훈련받아요. 예를 들어 허블 망원경을 수리해야 할 때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8시간 이상 작업해서 고장난 부품을 제거해야 했어요. 작업 자체도 고됐을 뿐만 아니라 장갑을 끼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지만 우주비행사들은 이 일을 해냈습니다. 또한 휴스턴에 있는 거대한 물 웅덩이에서 훈련하는데 이 웅덩이는 ISS를 아주 잘 재현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주 유영을 연습하고 항상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수리하기도 해요. 물은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해주며 우주복은 우주 유영 시 경험할 수 있는 효과를 모방할 수 있을 만큼 무겁습니다. 항공우주심리학자는 우주비행사가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정신적으로 강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주심리학자들은 임무 전, 임무 중, 임무 후에 우주비행사를 검사해서 우주 유영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누구나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6명 중 10명만이 선발됩니다. 수많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주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에요. 1973년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유영을 하던 2명의 우주비행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우주비행사처럼 편리한 제트팩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작업 중이던 태양광 어레이가 예기치 않게 움직여 제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우주로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안전루프가 제 역할을 해줬죠. 튼튼하고 열에 강하며 우주비행사의 허리에 부착된 이 밧줄은 약 400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세이퍼가 사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예요. 우주에서는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우주비행사의 훈련과 장비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때 지구의 미션 컨트롤 센터가 개입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구에서 ISS의 우주비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아무도 없다면 구조 작업은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은 무작위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공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7시간 5분을 기다려야 해요. 배가 고프신가요? 안타깝게도 헬멧에 있는 물만 마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 회전을 멈추게 될지도 모르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5번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치가 아주 환상적일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면서 지구가 소행성, 별, 우주 쓰레기 사이에서 작은 점으로 변해가는 동안 해변의 멋진 일몰, 파도 소리, 좋아하는 피자 등 아무 그림이나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른 차원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예요.